안녕하세요. 원주 청년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은 지난 12월에 출간된 김성근 감독의 인생은 순간이다입니다. 이 책은 82세의 현역 김성근 감독의 에세이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별명이 야신인 것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 것입니다. 야신이란 야구의 신을 줄인 말입니다. 제 주변에는 야구광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우리 삼성, 우리 LG라는 말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저는 지난 8월에 거반 20년 만에 잠실구장에서 야구를 봤습니다. 야구장에서 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날 LG와 SK 경기 스코어를 맞추었습니다. 그야말로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은 격입니다. LG의 2대1승, 그것도 연장 경기에서입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성근 감독을 야신이라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야구에는 신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김성근은 야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첫 번째는 그의 미친 야구 사랑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미쳐 사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밥벌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는 80이 넘은 지금도 야구를 생각하고 야구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나에게 불행이란 야구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걸 보면 나는 참 행운하다. 그가 암에 3번이나 걸렸을 때도 그의 야구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오죽하면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맨 먼저 든 생각이 이제 야구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을까. 다른 건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다. 암이 2번째 찾아온 SK 감독 시절에도 구단 관계자도 자식도 아내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수술한 다음 날부터 기저귀를 차고 다시 경기장에 나갔다고 하니 저는 해석 불가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자나깨나 오직 야구 생각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내가 야구를 하지 않는 순간은 오직 죽은 후뿐이지 않을까 싶다. 내가 죽어야 나의 야구도 사라진다. 나에게 야구란 젊었을 때는 인생이었고 지금은 심장이다. 심장이 움직여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나는 야구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다. 야구는 내게 전부다. 그의 글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길은 야구장에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야구를 하러 걸어간다. 2번째는 철저한 프로의식입니다. 그의 야구 욕심이 얼마나 강하고 절실했는지 82세의 나이에 JTBC 최강야구 몬스터즈 감독을 수락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최강야구 목표는 승률 7할이라는 PD의 말도 그의 수락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한때 프로야구를 평정했던 스타 선수들이었지만 이들을 다시 조련시키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기라성 같은 선수도 현역에서 은퇴하면 기량이 녹슬게 마련이고 현역 선수들과 경기는 분명 벅찰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최강 야구 선수들에게 프로의식을 늘 주문합니다. 돈 받으면 프로다. 그렇다면 시합에서 이겨야 하고 시합을 봐주는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줘야 한다. 팀이 잘해야 연봉이 오르고 연봉이 올라야 각각의
가정이 화목해진다. 내 행동에 동료들의 연봉이, 가족의 생활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모든 해이한 의식으로 할 수가 없다. 또한 최강야구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프로에 있을 때보다 고민이 훨씬 깊다고 합니다. 그는 코치진과 선수들과 밥도 술도 먹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정이 많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정 경기를 갈 때도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이 많은 자신의 기질 때문에 사적인 정이 깊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프로의식에 감탄하기도 하고 그의 독종 기질에 두 손 두 발을 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셋인 그는 자식들의 입학식과 졸업식도 가지 못했고 자기의 암 수술도 함구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SK가 2007년, 2008년, 2010년 우승하며 소위 SK 왕국을 만들었던 비결은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 다음을 만든다고 합니다. 만족하는 순간 끝났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만족은 영원히 없다고 합니다. 김성근 감독은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과 이 책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은 결국 인생이다. 나는 야구라는 것으로 인생을 전하고 싶었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절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야구에는 다음 경기가 있지 않은가. 저자는 야구를 인생의 축소판으로 생각했고 야구라는 인생의 축소판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듯 결국 인생이란 가장 중요한 삶에서도 철저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승부사 기질입니다. 61년 한국으로 건너와 국가대표가 되었던 김성근은 한국에서 야구로 최고가 되겠다고 64년 영주 귀국을 하였는데 그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평생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되자. 그러나 선수 생활은 부상으로 4년 만에 마감합니다. 그는 야구를 접고 은행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나는 은행에 다니면서도 매일 뛰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저자가 사인할 때 쓰는 좌우명이 192무라고 합니다. 192무는 공 하나의 다음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감독이 어떻게 그 나이에 야구장에 가서 종일 서 있고 게다가 벙고까지 쳐줄 수 있느냐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나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한다. 산책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한다. 한계를 없애는 작업이다. 나이라는 한계 역시 의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 야신이란 별명까지 얻은 저자가 첫 우승을 한 것은 무려 프로 감독이 된 지 25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28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일찍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41살부터 프로 지도자로 일했지만 첫 우승을 한 것은 66살 때로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독 시절 내내 선수들을 혹사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높은 곳을 목표로 할수록 거기까지 가는 데는 당연히 고통이 따르고 그만큼 오랜 시간이 든다.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럼 혹사니 희생이니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100%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거북형 인간이었다. 무슨 어려움이 닥치든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걸었다. 무심코 보낸 하루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시련이 된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야구가 내게 가르쳐준 인생이다. 그는 늘 승리의 갈증을 느꼈고 살아남는 것이 상식이라면 살아남는다는 비상식이 상식이 된다고 역설합니다. 김성근 감독은 프로 세계에서 무려 7번이나 잘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는 절망과 좌절 대신에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경이 왔을 때 포기하는 사람과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보면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 일본에서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야구에 소질이 없던 자신을 단련시키면서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슬프든 가난하든 그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았다는 저자의 승부사 기질과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길 때는 비관주의자로 질 때는 낙관주의자의 마음으로 최악을 가정하고 최선을 준비합니다. 2007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때 1차전과 2차전을 2번 패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2번을 지고 우승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만약 끝까지 벌써라는 생각에 매여 있었으면 아마 그의 우승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입견을 버리는 것, 상식을 버리는 것, 과거를 버리는 것, 실패에 붙잡혀 있든 성공에 도취되어 있든 과거에 매여 있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또 없다. 나 역시 감독으로서 1384승을 올렸지만 그게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네 번째는 자기 희생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끔 경기장에서 보는 그분의 모습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냉혈한 표정의 변화를 읽을 수 없는 감독으로 비춰집니다. 저만의 생각인지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현실이 어떻든 간에 리더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 리더는 심지어 선수조차 스스로 포기했더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다. 모두가 포기할 때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는 절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인내하고 기다린다. 리더는 내가 욕을 먹지 않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자꾸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만 바라보는 존재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다. 그는 쓸모가 없으면 쉽게 버려지는 현실에서 리더는 자기를 전부 희생해서라도 선수를 살리고 조직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이다. 리더는 결과를 내기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리더는 열성과 집념을 가지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금방 포기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결과를 내기 위해 목숨이라도 걸어야 하기에 존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실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선수를 버리면 안 되지만
조직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리더는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팀의 선수들에게 꼭 가르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타동일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아닌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조직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팀워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것으로 아프리카 속담을 들려줍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5번째는 공부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별명은 야신이 아니라 잠자리 눈깔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는다고 가만히 서서 사방을 다 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연습하는 선수들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고 잡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이 야구는 소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찰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데이터 야구를 처음 도입한 감독입니다. 야구란 스포츠는 확률의 싸움인데 시합을 관찰하며 알아낸 것들을 밤새 적고 읽고 자신의 머릿속에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그는 틈나는 대로 책을 읽었고 책에서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계속 야구를 공부한다. 10년 전, 5년 전, 심지어 3년 전에 했던 야구와는 다른 게 많다. 그러니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공부하는 리더로서 배우는 데는 나이도 없고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그의 야구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지만 야구를 아직 모른다고 말합니다. 야구에는 정답도 끝이 없다. 그저 공부하며 계속 배워나갈 뿐이다. 남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하고 어마어마하게 연구하는 리더로서 공부는 밤 12시가 되어 새벽 들 때까지 데이터를 보며 공부할 때면 잠도 피로도 사라지고 그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야말로 야구에 미친 감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하여 김성근 감독의 야구사랑뿐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밥 먹는 것보다 좋은 것이 야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자신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의 파랑새를 쫓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분의 프로정신을 배우고 싶고 제 삶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새해 한 달이 지났지만 새해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